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녀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뒤에 신장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한 어머니가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던 햄버거병 의혹 기억하시는지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저희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햄버거병이라는 이름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래된 사건이지만 기억을 떠올리시면 2016년에 A양이 햄버거를 먹고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요혈성 요독 증후군을 앓게 됐고 장애 2등급의 판정을 받으면서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이제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 집행유예에 나왔던 사건은 맥도날드 본사 직원들이 기소된 사건이 아니고 맥도날드의 이 패티를 납품해서 제조한 업체의 관계자들, 예를 들면 경영이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이 기소돼서 징역 3년에 4년에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맥도날드와 관련해서는 2018년에 검찰에서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불분명하기 때문에 맥도날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었고요. 다만 패티 제조업체 임직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는데 오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곽대균 교수님, 오늘 사고 결과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맥도날드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맥도날드의 패티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이사 같은 경우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고요. 공장장도 같은 그 형량이고요. 그리고 품질 관리팀장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단 이 개인들 외에도 이제 회사 측에 이 회사에 이제 벌금 4천만 원으로 이제 책임을 갖다 물은 이런 건데, 결국은 집행유예하고 이제 벌금형으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과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형법상의 이런 어떤 피해하고 또 다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벌금형으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사건과 이제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일단 이제 집행유예가 이제 됐기 때문에 실형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재판부에서 이제 엄중하게 아주 중대한 그런 범죄로 봐가지고 형량을 정한 것 같지는 이제 않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전히 논란인 것이고, 맥도날드 본사 임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피의자 측이 현재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불기소 처분이 2018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해서 다시 기소를 하려면 상당한 증거와 인과관계를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도 그 지난해 11월에 이제 됐었고요. 뭐 많이 늦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단체가 공무원까지 이제 추가 고발로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상 이런 혐의로 이제 추가 고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인데, 관건은 이 유통 과정에서 납품하는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가 있었지만 이걸 유통하고 관리 감독하고 제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 맥도날드가 어떤 업무상 부주의나 과실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밝혀야 되는 것인데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문건들이 확보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입증한다고 한다면 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험난하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배상 사건은 이러한 그 한국 맥도날드나 유통이라든가 관리 감독의 이제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발 방지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담아 국가에서 좀 더 신경 쓰고 관리 감독을 하라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관련된 위생 관리를 적발해야 되는 식약처라든가 보건복지부나 이 관련된 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말씀까지 오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대한범죄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